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K방산의 시작으로 루마니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이 성공을 하면서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게 155mm 맞습니다. 연장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써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개량이 됐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부분이 좀 개량이 된 겁니까? 155mm 사거리 연장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155mm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 155mm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게 포탄이라고 가정하면은 요 포탄의 직경입니다. 직경. 요 동그란 포탄의 직경이 15.5cm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사거리가 연장됐다는 이야기는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포병에서 이제 자주포나 뭐 견인포나 마찬가지지만은 멀리 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병의 이제 위력은 크게 파괴력, 포탄의 어떤 파괴력, 그 다음에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걸 이제 최대 사거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최대 사거리는 무엇에 의해 좌우되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포신을 길게 하면은 좀 더 멀리 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폭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포신을 통상 길게 하면은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탄을 여러 가지 새로운 원리를 활용해서 신형 포탄을 만들면은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원래 사거리가 40km짜리 포탄을 사용하는데 네. K9도 그것을 6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신형 포탄을 K9 포탄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40km라 그러면은 뭐 서울역에서 보면은 판문점 정도 거리가 될 수 있고요. 60km는 서울역에서 개성 북방, 개성 너머까지 사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직선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의 더 날아갈 수 있는 그 포탄의 성능을 개발을 했다라고. 포탄을 새로 만든 네. 겁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집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40km 날아가는 포탄이 있고 60km 날아가는 신형 포탄이 있는 겁니다. 그 포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이게 새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장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다 감안해서 딱 맞춤형으로 새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네. 원래 포탄이 이렇게 포신해서 딱 빠져나가서 비행을 할 때 이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네. 포탄이 공기의 흐름을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맨 뒷부분에 저항이 생깁니다. 이 포탄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 물리학적으로 생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 뒷부분에 요 저항을 감소시키는 소규모의 소량의 추진제를 넣으면은 이게 진공이 발생하면서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 진공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그럼 더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요 원리를 하나가 적용됐고요. 요걸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항력 감소 추진제라고 그럽니다. 작은 소량의 추진제를 넣어서 저항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멀리 날아보낸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포탄의 이 뒷부분에다가 비행하면서 뒤늦게 점화해서 로켓처럼 더 멀리 날려보내는 로켓 보조 추진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추진력을 높이는 추진제가 들어가 있어서 사거리가 50%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영 선수들도 사실은 저항 줄이려고 머리도 깎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수영복도 특수 수영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을 줄이는 것도 개발이 돼서 새로운 수영복도 입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뭔가 체력도 좀 늘렸다.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힘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 포탄, 신형 포탄은 이제 독일, 뭐 미국 정도 극소수의 한 서너 개 국가만 개발한 기술입니다. 저희도 한 10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게 탄약인 거잖아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포탄이 개발되면 굉장히 청신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장점이 뭐냐면은 화포를 K9 자주포를 개량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포탄만 사서 바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K9 자주포를 수입한 국가들이 거의 한 뭐 8개 국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이 이 사거리 연장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별도의 K9을 개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K9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독일의 PGH 2000, 뭐 저희 K9의 가장 경쟁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PGH 2000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진영탄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자료에는 사거리가 한 56km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이 이 PGH 2000에 적용되는 사거리 연장탄보다 동등하거나 조금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네. 그 저희가 가성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이런 멀리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선이 고착되고 소모전으로 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항공기나 미사일이 이제 적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미사일도 중간에 요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을 쏘면 그것을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60km까지 쏴서 적의 후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탄약이 많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9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한테도 수출이 가능하고 앞으로 K9을 수출하려고 하는데도 가성비,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K9 자주포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 네.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K9 자주포가 수출이 된 지역에는 이 탄약도 같이 수출이 되는 게 세트로 묶어서 나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성능이 개량됐기 때문에 더 이제 K9 자주포까지 이게 물이 좀 흘러 넘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앞서서 오프닝에서 루마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마니아도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루마니아가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우린 통상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만 생각하는데 네. 그 밑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몇 개국가 더 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넓은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그 북쪽으로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맞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장 안보 위협을 느끼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루마니아도 여러 번의 이제 냉전이라든가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없어진 경험도 가지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몰도바가 사실은 루마니아의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미 이제 뭐 독립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분단됐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사실은 루마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분단이 된 것으로 역사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루마니아가 한 T-72 전차 한 4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더 구형 전차, 네. T-55 이런 60년대 초반에 네. 만들어진 구형 전차밖에 없습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공백 때문에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된 네.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K9 자주포가 우선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죠. 그 무기 체계에 대한 공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니 K9 자주포에 대해서 좀 수입이 급하다. 그러니까 도입하는 게 급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많이 지금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의 현재 이제 무기 현대화 계획을 보면은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이 정도 신형 자주포가 필요하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량은 뭐 적게는 뭐 54대부터 한 90대까지의 수량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23억 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예산을 국방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주포 분야는 이미 예산이 이제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루마니아 시장을 우리가 조금 우리 방산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랑 좀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폴란드 방산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동유럽 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너 개 국가에 우리나라 자주포, 전차 또 F-50 이런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돼야 네. 동유럽 지역의 교도보가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수출 이후에 루마니아 수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도보를 우리가 넓혀 가느냐 아니면은 교도보를 확장하지 못하느냐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루마니아 방산 수출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동유럽에 수출하는 벨트를 만드는데 루마니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라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그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K9 자주포를 만들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몇 년간 공을 들였다가 사실은 엎어진 상태이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노력한다고 또 완전히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네.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초 2월 달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로맘이라고 이제 루마니아 방산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주포, 장갑차 탄약에 관련해서 뭐 도입과 운용 또 정비 이런 것까지 협력을 하자 이렇게 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어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방위산업협력회의라고 루마니아에서도 개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대규모로 가서 또 협력을 했고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 사이에 루마니아 정부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방산업체를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 실제로 와서 둘러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독일의 PGH-2000과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독일은 사실은 그 유럽으로 같이 묶인 국가다 보니까 조금만 독일이 대시를 하면 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뭐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죠. 네. PGH 워낙 또 좋은 그 자주포고 또 나토라는 결속력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됐기 때문에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루마니아와 독일의 관계가 약간 껄끄러워졌습니다. 뭐냐면은 T-72 계열 전차 400대를 주면은 독일에서 레오파드 전차를 주기로 했는데 못 줬습니다. 아, 독일도 물량이 부족해서 못 물량이 줬어요. 부족하죠. 생산 능력은 떨어지니까 네.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마니아 신뢰가 굉장히 깨졌네요. 예, 반감이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같은 나토 국가지만은 동유럽 국가들은 정서가 조금 틀립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소련에 속해 있었던 국가들끼리 부쿠레슈티 9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폴란드, 루마니아가 주축 국가입니다. 부쿠레슈트가 어디냐면 루마니아의 수도입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네.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들 중에 발트 3국, 그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부쿠레슈티 9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국 국가들과 협력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소유국 국가들 완전히 이제 자기 편이라고 신뢰하지는 않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독일이 노르웨이에 레오파드 전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우리가 충분히 더 노력하면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약간 불신도 있고 맞습니다. 현재 생긴 불신도 있어서 우리가 네.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사실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가요. 그 프랑스나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인가, 혹시나 우리가 또 금융 지원을 해줘서 이게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도 좀 찍히거든요.
뭐 일정한 금융 지원은 뭐 불가피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에서 루마니아의 경제력을 보면은 폴란드 다음으로 동유럽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탄탄합니다. 네. 작년도 경쟁 성장률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6% 정도 되고요. 재작년도가 6%, 작년이 한 4%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건실하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이제 현재는 한 2% 정도 수준인데 네. 2.5%, 장기적으로는 3%까지 더 늘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토나 EU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72 전차 400대를 우크라이나에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기금으로 보상을 해주든 뭘 하든 간에 루마니아의 이런 나토나 EU의 어떤 기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융 지원은 일부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마니아의 경제력은 비교적 동유럽 국가들 중에 탄탄하고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동유럽의 어떤 방위 산업의 교두보를 확고히 하고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투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네. 루마니아를 방위 산업 진출을 꼭 성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금융 지원 때문에 조금 문턱을 못 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총 금액이 좀 한계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루마니아가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루마니아의 수출 계약을 성사를 하는 데는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루마니아의 이제 방산 수출은 폴란드처럼 그렇게 대규모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불, 200억 불, 300억 불.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주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루마니아는 지금 폴란드처럼 그렇게 대규모라기보다는 폴란드 소규모지만은 폴란드에 진출했다는 의미를 네. 두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폴란드보다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어떤 시장을 개척할 때 처음에 조금 작게 시작하지만 그 넓혀갈 가능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폴란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 우리의 현재 그 수출 금융 당국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폴란드 1차 계약, 2차 계약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루마니아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앞서서 이제 155mm 포탄 연장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실 K9 자주포에도 좀 청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방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기술력보다는 좀 향상된 기술력을 여기에서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포병에 대한 포신포병 또 자주포 이런 화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들이 다 새로운 유형, 사거리를 늘리고 파괴력을 늘린 새로운 유형의 자주포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K9 자주포가 지금 계속 개량이 되고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K9A2 같은 경우는 분당 사격 속도가 원래는 이제 6발이었는데 6발인데 8발까지 늘리는 것으로 현재 개량이 되고 있고요. 네. 한문을 운용할 때 병력도 원래는 5명인데 3명을 줄여서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줄여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계획이 돼서 이미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구현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K9A3가 되는 거죠. 이건 아직 계획에 잡혀서 이제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K9A3는 지금 사거리가 A2는 사거리가 60km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사거리 70km, 심지어는 110km까지 날아가는 포탄을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도 K9A3는 적어도 사거리가 100km 정도 이상 넘어가야 네.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차나 장갑차도 무인화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주포도 무인화 운용이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무인화 운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이 K9A3 정도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윈 자주포 뒤에 한 문이 있고 앞에 무인 자주포 두 문이 나와서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 정도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자주포는 적어도 한 2030년경에 나타나겠지만 지금부터 기술력을 개발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탄 만드는데도 한 10여 년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맞습니다. 이걸 예.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30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기갑 장비 전체적으로 장갑차 전차 중에 대부분 이제 엔진을 하이브리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드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드론에 많이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뭐 K9,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우리의 그 베스트셀러 지위가 또 확고히 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앞서 맞습니다.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K방산이 물 들어온 김에 이제 노적기 맞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다. 맞습니다. 라는 좀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